강원FC가 일부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1,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잔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는 8석을 유지했지만 6개 시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가 짜여져 논란이 큽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에 추진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과 삼척의 대체 산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 지역에 있는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 관광 상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민구단인 강원FC가 1부 리그 잔류를 위해 현재 김포FC와 승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경기는 후반 21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두 팀은 현재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기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강원FC가 한때 볼 점유율이 2배에 달할 정도로 김포FC를 밀어붙였는데요. 후반전에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력이 강한 두 팀의 경기는 방패 대 방패 대결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강원FC는 1부 리그 파이널 B 6개 팀 가운데 경기당 1.07점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김포도 2부 리그에서 경기당 0.7점만 내주며 짠물 수비를 펼쳤는데요. 강원은 후반 들어 가브리엘과 유인수를 투입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선취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사흘 뒤 강릉 홈에서 김포FC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2차전을 통해 강원의 일부 잔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 결과를 합산해 두 팀의 득실차가 같으면 2차전에서 전후반 연장전이 펼쳐집니다. 만약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펼쳐 승패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7번 치른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단 한 차례만 빼고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한 차례의 주인공이 바로 강원FC입니다. 2년 전 강원FC는 1차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0대1로 패했는데 2차전에 4대1로 이겨 1부에 잔류했습니다. 강원FC가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잔류할 수 있을지 강원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만 놓고 본다면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안과 유사합니다. 강원도 의석수는 8개로 변함이 없는데 선거구가 크게 변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균 기자가 획정안을 보도합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강원도는 8개 선거구를 유지하지만 4개 선거구의 시군이 조정됐습니다. 먼저 춘천 안에서만 단독으로 국회의원 2명을 뽑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구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에서 춘천만 떨어져 나왔습니다. 춘천시 인구가 단독 분구가 가능한 27만 명을 넘긴 데다 지역의 여론이 반영됐습니다. 춘천과 분리된 철원과 화천 양구는 속초 고성 인제와 묶였습니다. 무려 6개 시군을 합친 공룡 선거구가 됐습니다. 속초 고성 인제와 한 선거구였던 양양은 강릉으로 붙었습니다. 원주 갑을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강원 내륙 남부권 4개 선거구는 지난 총선과 그대로입니다. 강원도만 놓고 보면 이번 획정안은 4년 전 국회에 제출된 안과 선거구 수와 구역 모두 비슷합니다. 획정위는 춘천 단독 분구는 춘천시 6개의 읍면을 떼어 만든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구 기준 등 제약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처럼 획정위가 내놓은 강원도 선거구에 대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서울시 면적이 8배나 되는 선거구를 놓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획정안이 발표된 날 오전에도 지역에서는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획정원만 놓고 보면 사라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촌극이 빚어진 겁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지역 정서, 생활권, 면적 이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거든요.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속초와 고성이 하나로 묶인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선거구가 문제입니다. 이 선거구의 면적은 4,9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8배나 됩니다. 공용 선거구를 넘어 괴물 선거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속초까지 간다면 파주에서 의정부를 갔다가 구리까지 묶어놓은 그런 형국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렇게 좀 성토하고 싶습니다. 선거구 기준을 인구 수로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은 7개나 8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또 인구 소멸되면 7개 붙이고 8개 붙이고 9개 붙일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 3월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며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지 줄일지부터 도농복합 선거구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고 결국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사달이 난 겁니다. 핵심은 기존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안 하고는 선거구 획정위에 맨날 던져봐야 계속해서 선거구를 분할하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왜냐면 인구가 이제 변동이 계속 생기니까. 강원도의 현직 국회의원들도 획정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결국 국회가 면적 특례 등을 반영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선거구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정확한 선거구를 모른 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누구의 공약을 살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에 추진되는 강원자치도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와 삼척 LNG 인수기지 일대에 국비 439억 원과 민자 2,315억 원 등 모두 3,177억 원을 들여 산업 진흥과 기술 검증 기반을 갖추고 수소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육성 공간으로 조성돼 관련 63개 업체의 입주 공간이 마련되며 삼척 LNG 인수기지 일대는 수소 공급 공간으로 하루 40톤 처리 규모의 수소 액화 플랜트가 구축됩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광에 대비해 태백과 삼척에서 추진하는 경제진흥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태백 장성광업소 부지에 총 사업비 5,219억 원을 투입하는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삼척시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 예정지에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3,333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 사업비 759억 원이 투입돼 운영 체계를 개선하게 되는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석회암지대가 발달된 강원 남부 내륙 지역은 지난 2017년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지질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성구와 태백,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이 광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광물정보센터에 문을 연 한국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정성군이 석회암 지형학자인 고 서무성 교수의 연구자료와 암석 시료 등 7천여 점을 기증받아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석회암 지질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형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교육 장소로서 의미가 큽니다. 성무송 교수님께서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채집하신 전시품이기 때문에 되게 귀중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대 지질 특징을 보유한 정선과 태백, 용월, 평창 등 4개 시군은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1곳에 지질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새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카르스트 지형에 작은 연못이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정선군 조양강 변에는 쥐라기 시대 한반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감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의 여감층이 바위 형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시내에서도 가깝고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질공원이나 천연기념물 관련 이종표 등이 없어 탐방객들이 찾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카르스트 지대인 정선 백봉령 지역도 안내판은 오래됐고 탐방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없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군 화암면 일대를 센터로 지정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태백은 구문소 일대 고생대 박물관, 용월은 한반도 지형, 평창은 백령 동굴을 거점으로 개별적인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 4개 시군 지질 명소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는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차별화된 지형 지질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사업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건물 해체 명령은 속초시장에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자신들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창영운수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김홍규 강릉시장과 면담을 요청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 노동자는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50여 명의 공무원들이 1층 로비로 내려와 이들의 시청 진입을 막았습니다. 강릉시는 창영운수 노동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들이 무단으로 시청을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영운수 노동자들은 강릉시가 원래 폐업하려던 창영운수에 과한 감차비를 지급해 폐업을 돕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사실상 도왔다며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만남을 거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 직원 103명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출장료비 4,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